또박. 울란지에서 나온 스트림덱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울란지 스트림덱이라 해서 울트림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엘가토에서 나온 스트림덱이 있었는데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20만원 돈 하던데 과연 이 제품을 내가 20만원이나 주고 사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저렴한 제품으로 한번 해보고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9,000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구매를 좀 일찍 하긴 했어요. 배송이 너무 좀 늦게 와가지고요. 10월 초에 주문을 했는데 24일인가 배송을 받았습니다. 사용한 지 4일 만에 리뷰를 남기는 내용인데요. 여하간 이 제품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내용, 장단점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이 왜 필요했냐면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사용하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데에는 요거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알리에서 주문했던 매크로키인데 15달러인가 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림덱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직접 이 내용을 사용해보면 좀 더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편리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왼손으로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려고 여기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보통 우리가 아이콘들을 두고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활용하는 거예요. 손이 자주 가는 왼쪽에 매크로 키보드와 함께 활용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실제로 활용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됩니다.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그리고 이 팝컷 기본적인 프로파일 구성도 있어서 편리했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직접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해보니까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한데 실내에서도 조명을 다 켜두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 밝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렷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면서 좀 몇 개까지 되나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까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당 키가 12개거든요 120개의 단축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10개까지 활용은 안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페이지까지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이 사용자들끼리 피드백 정보 교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 SD카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맥 스튜디오 M1 Max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면 포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USB-C 타입 2개 그리고 SD카드 하나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SD카드 은근히 쓸 때가 많아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주 이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이동할 경우가 필요할 때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긴 했습니다. 그때 이 울란지 스트림덱 독이죠.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포트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게 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미지를 작업해서 넣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키 두 개를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취향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묶인 것 자체가 아이덴티티라는 느낌이 좀 나기도 하죠. 실제로 파이널 컷 프로 작업이나 프로그램 이렇게 다 입력을 해두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이거 파이널 컷, 그리고 이거 브루, 그리고는 위스퍼 AI, 카카오톡, 그리고 퀵타임 플레이어, 그리고 메일, 메모장,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미드캔버스, 그리고 요거는 이나라 해가지고 동영상 플레이어죠. 요거는 파이널 컷 단축키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축키에 대한 아이콘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주 쓰는 것들. 여기는 아직 빈 공간으로 남겨뒀거든요. 이것도 다 제가 핫키로 구성을 해뒀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프로파일이 있기는 하지만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전 개인적으로 따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구성했던 부분이었고요. 블로그 내용들, 글을 쓸 때에 대한 내용이나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나 구글 컨설 같은 거 이렇게 구성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캡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맥에서 캡처를 하려면은 커맨드 시프트 4를 눌러서 캡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귀찮아가지고 여기 캡처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누르면은 캡처가 되니까 요거 눌러서 캡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아직 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블로그 작업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두고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사실 요거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독바에 있는 아이콘들을 따로 클릭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없느냐? 있지 당연히.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일단은 배송이 느려요. 한 20일 정도가 걸려서 왔는데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한국인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요즘 알리도 5일 배송인데 너무 배송이 느렸어요. 지금도 배송이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싸게 살 수 있지만 배송이 느린 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처음에 언박싱 했던 영상에는 있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상단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알루미늄으로 놨던 이유는 발열 해소를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뜨뜻합니다. 온도를 재보니까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딱 만졌을 때 이렇게 유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발열을 위해서 알루미늄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버튼을 누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이런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면 자꾸 밀립니다. 아마 이게 규격이 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밀리는 것 같은데 조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통짜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버튼이 글쎄 일반 키감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키감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간 좀 반박자 느린 느낌도 있거든요. 뭔가 좀 딸깍딸깍 하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엘가토 스트림덱이 없어서 제가 비교는 못하겠지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매크로 키보드와 비교를 해서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아이콘 이 픽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파이널 컷 그리고 메일 이런 거는 굉장히 또렷하게 픽셀이 나타납니다. 울란지 앱에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설정을 했더니 해당하는 앱에 대한 아이콘 픽셀이 그대로 오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맥OS 기본 앱이라 할 수 있는 메모장 이걸 갖고 왔을 때는 이렇게 픽셀이 조금 뭉개집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또렷하게 이쁘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뭉개져 있으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아이콘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맞춰서 넣어주면은 딱 이미지가 맞게끔 들어갑니다. 좀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울란지 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은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엘가토 스트림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프로그램들이 약합니다. 사용자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후에는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USB 포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안쪽에 있어요. 조금 잘 보여지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끼우려면은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여기 있고 여기 있다 하는 거를 돌려가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 아까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기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예 움직이지 않게끔 통짜로 만들었을 때에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D카드 속도가 지원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죠. 스튜디오보다 절반 이상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에 대한 부분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백업 받고 이동하고 하는 데에는 저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급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면은 느리다라는 것을 체감할 것 같아요. 독 자체가 있는 것이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가끔가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꺼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스크린 세이버 화면으로 자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울란지 앱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 초기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온보드 형식으로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만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설정을 갖고 오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예 온보드가 딱 돼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PC에서도 또는 맥에서도 활용하면 좀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인터넷 통해 찾아보니까 스크린세이버 같은 경우 GIF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GIF 기능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란지 보고 있나? 한국어 필요하다. 서버 전체 총평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손이 4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역시 여러 가지 버튼과 단축키를 눌러야 해서 그랬습니다. 이 울란지 스트림덱을 활용하면 업무 속도는 확실히 빨라집니다. 30% 정도는 더 빨라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용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요거 매크로키랑 요거랑 같이 활용하잖아요. 헷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아닙니다. 손에 금방 익어요. 독이 자신이 직접 커스텀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미 생각도 하기 전에 다 누르고 있죠. 확실한 것은 이렇게 구성해두고 활용하게 되었을 때 100%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관적인 UI와 더불어 이 데스크테리에서도 한몫하고 있으니까 구매하고 싶은 분들 바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엘가토 스트림덱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찍먹하기에 저는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스트림덱이니까 나도 방송 한번 해볼까?